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련입니다. 남정욱님의 편견에 도전하는 한국 현대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보로 시작된 반탁 운동. 이제 와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관계는 명확히 해야 하는 까닭으로 동아일보 오보 사태를 살짝 들여다보자. 1945년 12월 27일자 동아일보 일면에 모스크바 3상 회의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내용을 보자. 막사과에서 삼국 외상회의를 계기로 조선 독립 문제가 표면화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관측이 농후하여 가고 있다. 즉, 번즈 미국 국무장관은 출발 당시에 소련의 신탁 통치안에 반대하여 즉시 독립을 주장하도록 훈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삼국 간에 어떠한 협정이 있었는지는 불명하나 미국의 태도는 카이로 선언에 의하여 조선은 국민투표로서 그 정부의 형태를 결정할 것을 약속한 점이 있는데 소련은 남북 양 지역을 일괄한 일국 신탁 통치를 주장하여 38도선에 의한 분할이 계속되는 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직계 표시한 부분은 신문 기사로서는 함량 미달인 부분이다. 팩트가 아니라 추측을 태연하게 기사에 넣고 있다. 하나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사가 아니라 헤드라인이다. 동아일보는 외상회의에서 논의된 조선 독립 문제,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헤드라인을 뽑았다. 마치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을 하는 것처럼 독자의 판독을 유도하고 있다. 이 기사에 전 국민이 분노로 일치 단결했다. 겨우 해방을 맞았는데 또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다고? 12월 30일 모스크바 3상회의에 실제 합의사항이 보도된다. 어떤 것이었을까? 1. 독립국가로 재건설하기 위해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 2. 그러기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 열릴 것. 3. 최고 5년 기한으로 미영, 소중, 사국의 신탁 통치를 실시하되 그 방안은 미소공의가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할 것. 4. 남북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주 내로 미소공의를 열 것. 보시다시피 신탁 통치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3상회의의 핵심 결정사항은 임시정부 수립이었다. 뒤늦게 제대로 된 보도가 나왔지만 이미 화끈하게 돌아선 국민정서는 그 결정사항의 경중을 따질 겨를 없이 반탁으로 몰려갔다. 만약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임시정부 수립 결정. 그 기간 동안 임시정부와 협의하여 신탁 통치 5년 실시. 1차적으로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으니 짐작컨대 5년은 길다. 혹은 3년이면 받아주겠다.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좌익은 반탁에 일시 참여했다가 찬탁으로 돌아섰다. 조선공산당은 모스크바의 지령에 따라 다음해 1월 2일 찬탁 지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찬탁을 주장하는 것은 반족, 반역자라는 우익의 선동은 대중의 정서를 제대로 읽은 것이었고 조선공산당은 이를 계기로 해방 초기에 가졌던 유리한 입지를 일시에 상실한다. 신탁 통치가 실시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좋은 결과를 낳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미 좌우 갈등도 심하고 분열은 일상이었다. 그랬더라도 국지전 정도를 치르는 것으로 끝났을 것이다. 적어도 3년씩이나 전쟁을 치르지는 않았을 것이고 남북 간의 극단적인 증오가 싹틀 일도 없었을 것이다. 동독과 서독은 갈려져 있었지만 사이가 원만했다. 서로 편지도 주고받았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만 골라서 갔다. 건국전야. 미소 공의가 잘 풀리지 않자 소련은 1947년 9월 미소 양국 군대의 한반도 동시 철군을 제안한다. 이미 북한에는 북조선 임시
인민임위위원회가 국가 역할을 맡아 하고 있었고, 비록 신타통치 창성으로 세가 약해지긴 했지만 남쪽에서의 좌익 활동도 그다지 나쁘지 않아 결국 한반도의 주인은 좌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소련이 아는 것을 미국이 모를 리 없었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넘겨버렸다. 1947년 11월 유엔 총회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고 선출된 대표로 통일 정부를 구성한다. 그런 안을 채택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9개국이었고 우크라이나 공화국을 제외하면 대체로 미국 편이었다. 소련과 북한은 유엔의 결정을 무시하고 넘어오기만 해봐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38선 이북 반북을 거절했다. 인구 비례라는 조건, 영토는 북한이 더 넓지만 인구는 곡창지대가 많은 남한의 한반도 인구의 약 3분의 2가 거주하고 있어 불리했기 때문이다. 남쪽만의 선거가 치러질 판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나머지 8개국의 의견이 둘로 갈렸다. 그냥 남쪽에서만 하자는 의견과 그렇게 되면 영구 분단이 되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난처해진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유엔 총회 자문기관인 소총에 의견을 물었다. 소련과 동맹국 5개국이 불참한 가운데 소총회는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치르는 안으로 가결했다. 찬성 31표, 반대 2표, 기권 11표의 투표 결과였다. 반대는 캐나다와 호주가 했다. 한반도 전체 선거를 치르기로 한 총회의 결정을 그 하부 기관인 소총회에서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반대로 찬성한 쪽은 이미 실권을 넘겨받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물었더니 타당하다는 설명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또 투표가 벌어진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8개국의 자체 투표였다. 캐나다, 호주는 여전히 반대, 프랑스, 시리아는 기권, 그리고 중화민국, 필리핀, 엘살바도르, 인도는 찬성이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38선 남쪽에서의 단독 선거가 결정된다. 선거일은 5월 10일이었다. (5월 11일이) 무사히 넘어갈 리 없었다. 제주도를 포함 남한 지역 전역에서 좌익들의 반대 투쟁이 펼쳐졌다. 김구 등 우익 세력도 이에 동조한다. 폭동 직전이었다. 유권자들은 불안했다. 혹시 선거하러 나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기어이 인천 앞바다에 미국 군함이 뜨고 항공기까지 동원된 상황에서 겨우 선거가 치러졌다. 6월 25일 임시위원단은 1948년 5월 10일 선거의 결과는 위원단의 활동을 허용하고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거주하는 지역 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정당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공식적인 선거 총평을 내놓는다. 같은 해 12월 12일 유엔은 5월 10일 선거에 대해 결의문을 발표한다. 결의문에는 5월 10일 선거를 통해 수립된 정부를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 종종 대한민국이 남쪽만의 정부인지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인지 논쟁에 등장하는 문제의 해당 영문은 이렇다.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남쪽에서 선거가 치러지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한다. 명분은 이랬을 것이다. 남쪽에서 했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북한은 새로 만들어질 정부가 남북한 모두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남한 대의원도 함께 선출했다. 남한 대의원은 대체 어떻게 선출했을까? 1945년 8월 21일 남한 좌익 세력 일부가 황해도 해주에 모여 남조선 인민대표자
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조선 최고인민회의의 남한지역 대표자 선거를 시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북한에 보고했다. 그래놓고 남한 의원을 선출했다고 했으니 이걸 재치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쨌거나 8월 25일 남북한에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572명이 최종 확정됐다. 북한에서 시행된 선거는 남한처럼 여러 후보가 경합하는 형식이 아니라 단독 후보 출마에 찬반 투표만 하는 것이었다. 분단은 선거라는 형식으로 확정된다. 1948년 9월 9일에 북한 지역에서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된다. 10월 2일 소련이 최초로 북한을 국가로 승인했다. 승인 기념으로 북한은 남한에 공급하던 수력발전소에 전력을 끊었다. 남한 지역은 정전 상태로 골탕을 먹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